자, 지금 우리가 등록 절차를 배웠는데 등록 기준을 구비를 하라. 그리고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을 하라 그랬습니다. 신청하고 나면 이제 신청할 때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록 처분 및 뭘 한다 그랬어요?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 받고 나서 보험 들어가고 했죠? 업무 보증을 설정을 하면 뭐가 나와요? 등록증이 나오고 이걸 게시하고 업무 게시하라. 이거 이제 등록 절차 흐름은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알게 될 거예요. 흐름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럼 이제 그 밑에 이제 처분 및 통지가 나와 있죠. 그럼 아까 신청은 누구만 가는 거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그러면 신청 들어가면 며칠이내 처분 통지가 되느냐 이거에 나와요. 자, 7일 이내입니다. 자, 이때부터 7일이에요, 7일. 네, 이렇게 기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과목은 기간을 깡그리 알아야 돼. 예, 없어요. 며칠이네? 7일. 그러면 통지할 때는 구술로 합니까? 서면으로 해요. 그 서면 동그라미.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렇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잘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공인중개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바뀌고. 그럼 법인은 뭘로 바뀌어?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럼 우리가 이 앞쪽에 용어 배울 때 개업공인중개사 용어가 뭐예요? 개설? 등록. 등록을 하면 개공이 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 등록을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이 등록하면 법인인 개공. 기억나? 네. 자,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 소속공인중개사 줄여서 서공. 네, 이거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서면 통지, 서면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구술로 통지하면 돼, 안 돼? 안 돼. 서면. 어떻게? 어떻게 동그라미 쳐야 돼? 진하게 해야 돼요. 좋아. 어떻게 쳐야 돼? 진하게 나와야 돼. 아주 좋았어요. 앞으로 그 호흡이 잘 맞아야 돼. 지금 잘 안 맞는데 앞으로 맞아 갈 거예요. 자, 어떻게? 그래, 진하게 쳐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통지가 되면 이제 개공이 된 거예요. 개공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 통지를 받으면 바로 영업한다 그랬어요? 보험 들어라 그랬어요? 보험 들어라 그랬잖아요. 업무 보증을 설정을 해. 업무 보증 설정이라면 보험 드는 거야. 그럼 이제 언제까지 보험을 들어야 되느냐? 이 시기가 또 중요하죠. 아까 우리가 실무교육은 언제 받는다 그랬어요? 등록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이네? 1년.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1년. 그럼 보험 언제 들어야 돼? 언제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 아무거나 찍어봐, 그냥. 빨리! 그렇지. 그렇지. 빨리 들어야지. 좋았어요. 우리. 그래, 업무 개시 전까지. 오, 좋아. 업무 개시 전까지 들어야 돼. 언제까지? 자, 우리 과목도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시점 자주 나와요. 업무 개시 여기잖아요. 이 업무 하기 전에 보험 들어야 돼. 왜 그러겠어요? 억지로 애우지 말고 애워봤자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업무 시작하면 사고 낼 수 있죠. 그럼 그 전에 보험 들어야지. 업무 시작하면 자기가 잘못하고 사고 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 보험을 들어야만이 나중에 사고 터지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 개시 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습관을 그냥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애우려고 해봤자 아무리 머리 좋아도 좀 문 열고 나가면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응용력도 생겨. 문제는 또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온 경우가 태반이에요. 출제자가 문장을 바꾸거든요. 응용력도 생기고 이렇게 사고력도 생기고 그래야지 이제 기억도 오래 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업무 개시 전인데 그러면 보험을 안 들면 등록증을 또 안 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등록증 겨우 받기 전에 보험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이걸 안 하면 보험은 등록증 자체를 안 줘버려요.
그럼 등록증은 사무소 개시하고 영업해야 되는데 개시 안 하면 또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등록증 나오기 전에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 양가로 1번 등록증 교부 전 확인사항이란 말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서북구청에서 등록증 주기 전에 그 사람이 보험 들었냐 안 들었냐를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보험이 들어야만이 등록증을 내주고 보험을 안 들면 등록증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리고 이제 그 보충에 보면 업무 개시 전, 업무를 시작하기 전 동그라미 보증 설정 신고. 보증자를 직접 통보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을 해봐. 그럼 보험을 어디다 들어요? 보험회사에도 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보험 드는 방법은 세 군데가 있어요. 보증보험회사에 들 수도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공탁기관에 공탁할 수 있고, 셋 중 하나 아무데나 가입하면 되는데, 그러면 보험을 들면은 보험을 들었을지언정 관청에서 그 보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보험 들면 보험 증서가 나와 안 나와? 우리가 생명보험 들어도 생명보험 증서, 자동차 보험 들어도 자동차 보험 증서 나오죠. 그러면 원본은 자기가 여기다 게시를 해야 되거든요. 보험 증서도 사무소 게시해야 돼. 그러니까 뭘 제출해야 돼? 사본을 보험 들었다는 사본, 복사본을 갖다가 관청에다 제출해야지 그분이 보험 든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록증 준다고. 그러면 직접 보증 설정 들어가지고 사본을 제출하면 또 복잡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단서가 보험회사, 즉 보증기관에서 보험 들었다고 관청에다 직접 뭐 해주면? 통보를 해주면 본인이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요즘 보험회사에 대부분 통보를 해주겠죠. 안 하면 이제 본인이 신고한 게 원칙이야. 이게 불편하니까 보험회사에서 직접 관청에다 연락을 해준다고. 그러면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보험을 들어야지 등록증이 나와요. 보험이 들어야 등록증이 나오고, 그럼 이제 등록증이 나오면 이제 이거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게시하고 나서 무슨 게시? 업무 게시. 그리고 이제 영업해야 돼. 근데 그 전에 할 일이 또 있어. 게시하고 나서 업무 게시하기 전에 할 일이 또 뭐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응?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기초교준이니까 안 나와 있어. 기본서 나오면 다 들어있어. 상식적으로 뭐 해야 될까? 자꾸 머리를 굴려야 돼. 그거 영면 안 되게. 어? 책상 갖다 놓고 그걸 아주 좋아. 그건 누구나 하는 거고. 이제 업무하면은 뭘 써요, 우리가?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아,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계약서 쓰려면은 이제 나중에 맨 밑에 이름 쓰고 뭐 찍죠? 도장 찍잖아요. 인장이라 그래, 인장. 그럼 아무 인장이나 쓴 게 아니라 관청에다가 내가 이 인장을 쓰겠다고 등록을 한 인장만 써야 돼. 막도장 쓴 게 아니에요. 그 인장이 다음 주 정도면 배워.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다 배워나가. 그러면 인장을 등록을 해야 돼. 계약서에 아무 도장을 쓴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이 인장을 쓰겠다고 관청에다 등록한 인장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장 등록을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제 인장 등록을 해야 돼. 그냥 뒤에 인장 등록 나와요. 그냥 들어봐. 그러면 인장 등록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 그리고 보험도 언제까지? 둘 다 업무 개시 전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데 언제부터 업무 개시 전입니까? 이때부터 업무 개시 전이니까, 처분 시부터 업무 개시 전이니까,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겠네요. 앞에 시점, 뒤에 시점은 업무 개시 전이 맞아요. 근데 앞에 시점은 처분 시부터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될까? 신청 시부터 가능할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등록 신청하러 갈 때 인장 같이 등록할 수 있을까? 가능해요? 네, 좋아. 가능할 것 같고. 그럼 보험은? 보험은 신청할 때부터 보험 들을 수 있을까? 처분 이후부터 들을 수 있을까? 처분 이후부터? 뭐 둘 다 처분 이후? 둘 다 처분 이후? 네. 여기는? 인자는 구성이 될 때 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고. 하고
보험은. 보험은 거기서 이제 통과가 돼야만이. 그러니까 처분 이후에 아주 좋았어요. 그게 맞아요. 자, 인장은 이때부터 가능해요. 근데 보험은 똑같이 업무개시하면 이 이후에 가능해요. 근데 구비서류에 그래서 보증설정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러니까 앞에 시점이 달라. 원래 인장도 처분 이후부터 기였거든요. 근데 과거 한 10년 전에 바뀌었어. 왜 바뀐지 아세요? 편리를 위해서. 봐보세요. 그러면 이때부터 인장 등록하면 처음에 신청하러 구청에 갔죠? 그럼 며칠 뒤에 또 인장 등록하러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막 제기된 거야. 왜 그렇게 하냐? 어차피 우리 중개업 하려고 하는데 인장 그때 같이 해버리면 되지. 신청하러 갈 때.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 당시 이제 법이 바뀐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도 같이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인장도 등록이란 말을 쓰거든요. 내 인장을 쓰겠다고, 이런 인장을 쓰겠다고 관청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업무개시 전. 근데 이제 신청 시부터. 근데 보험은 이 처분 이후에 뜨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시점이 달라. 시점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해서 업무를 개시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이 한가리 2번, 24페이지 첫째 등록증 재교부, 등록증 교부. 이제 이게 그 지체 없이 동그라미 펴세요. 자, 보증이 들면은 등록증을 언제까지 준다 그랬어요? 지체 없이. 언제까지 줘요? 지체 없이도 우리 과목에서 기간이에요. 지체 없이 동그라미. 지체 없이. 자, 이 흐름이 이번에 시험 나왔어요. 보증 설정이 확인되면 언제까지 등록증 준다? 지체 없이. 언제까지 등록증 준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우리 과목에서 가장 빠른 기간이 뭐겠어요? 아니요. 미리. 그 다음에 즉시, 지체 없이 이렇게 들어가요. 7일 막 이렇게 들어가요. 네, 그렇죠? 우리 과목에서 가장 빠른 것이 미리, 사전. 그리고 이제 뭐 즉시도 있고 지체 없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지체 없이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지체 없이 동그라미 쳤어요? 네, 그래서 보정. 그리고 이제 6번 이제 업무 개시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이제 업무 개시 하기 전에 이거 알아야 될 거 있어요. 그러면 아까 등록이 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되는 시점은 신청해 놓으면 개공이 되겠어요? 처분 통지를 받으면 개공이 되겠어요? 등록증 교부 받으면 개공이 될 것 같아요. 등록증 교부 받아야지? 개공되는 시점이? 예, 그러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여기 개공이라고 써놨잖아요. 개공이라고. 여기가 개공이야. 처분 통지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보세요. 개공되는 시점이 여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신청만 해놓고 등록이 되기 전에 영업하다가 적발이 된 사람이 발생할 수 있죠. 자, 옛날에 이 내 제자 중에 한 분이 서울에서 그분이 이제 합격을 했어. 합격자 발표가 나가지고 이제 등록을 신청해 놨어. 그러면 등록 신청할 때 아까 사무소 갖추라고 했죠. 사무소 다 내놓고 이제 신청해 놨는데 네 차 먼저 누가 중개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어. 중개를 했어. 기분 좋죠. 사무소 내자마자 막 의뢰가 들어와서 한 건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의뢰가 들어와서 계약을 했어. 근데 그 계약이 문제가 생긴 거야. 문제가 생겨갖고 고발이 들어가 본 바람에 이게 이제 이렇게 그러면 처분이 되기 전에 여기서 적발이 됐다라면 이건 무등록업자거든요. 무등록 등록이 됐다 안 됐다? 이걸 무등록이라 그래. 등록이 안 됐다. 무등록. 그럼 무등록업자로 처벌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징역벌금 들어가 버려요. 징역벌금. 그럼 벌칙이 징역벌금 무거워 가벼워? 무겁죠. 엄청 무거운 거죠. 그 당시에는 2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3년하고 3천. 그 당시에는 3년하고 2천인데 지금은 3년하고 3천인데 징역벌금 들어가. 근데 봐보세요. 그래갖고 이제 이 처분 이후에 등록증 나오기 전에 영업을 했다. 이분은 무등록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등록이 됐잖아요. 개공이야, 개공. 무등록이 아니야. 대신 처벌을 받아. 이분도 처벌을 받아요. 우리가 영업을 하면 등록증 개시하고 해야 되는데 개시 했어, 못했어? 못했어. 그런 걸로 처벌받아. 이건 과태료밖에 안 되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그래갖고 전화를 몇 번이 온 거야. 이거 어디에 징역 벌금 들어가냐 아니면 단순히 과태료냐 이 정도 받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처분을 기준으로 해요. 이 처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랬다면 무등록업자로 처벌을 받는 거고, 만약에 등록증은 아직 안 나왔지만 관청에서 처분 이후로 했다면 다른 제재를 받아. 징역 벌금 안 가요. 뭐 과태료 할지 업무 정지를 할지 이런 걸 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기준해서 이전에 하다 걸리면 무등록업자로 처벌을 받아요. 근데 이후로 걸리면 무등록이다 아니다? 아니다. 처벌은 받을지언정 개공이야. 그리고 C가 이제 이게 등록증 교부받고 업무 개시하고 인장 등록하면 이건 적법이에요. 다 하고 하면 이건 적법이야. 그럼 B도 적법은 아니죠? 근데 이제 무등록으로 처벌받지 않아. 징역 벌금 안 간다고. 다른 걸로 처벌받지.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 그래서 이건 나중에 서서히 하기로 하고, 일단은 무등록업자냐 아니냐 판단 기준은 이 처분 통지입니다. 이걸 기준해서 이전에 하다 보면 무등록. 이후에 하면 무등록이다 아니다? 무등록업자 등록하지 않고 영업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알았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6번 업무 개시 있죠? 그러면 7번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건 무조건 또 일을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등록이 되면 이제 며칠 이내 업무를 해야 되냐? 3개월 이내 해줘야 돼. 그러면 3개월 시점이 여기서부터 3개월일까? 아니면 처분부터 3개월일까? 교부부터가 아니라 이때부터 3개월이에요. 등록 후란 말은 등록증 교부가 아니에요. 등록 처분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은 3개월 초과하는 휴업 가로 안에 등록 후, 개설 등록 후 동그라미. 이 등록 후에다가 등록 처분이라고 적으세요. 등록 처분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걸 포함한다 이랬죠? 신고한다는 규정으로 봐. 몇 개월에 하라 그랬어요? 3개월. 자, 그러면 이 등록증 교부 시부터 3개월 이내 업무를 한 게 아니라 등록증 교부 시부터 3개월 아니라 언제부터? 처분 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하라. 만약에 안 하면 휴업 신고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 들어가요. 100만 원 이하고 뭐가 들어가? 과태료.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3개월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몇 개월? 3개월. 등록 처분 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때부터 업무를 해달라. 뭐 이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되게 쉽죠? 쉬워 어려워. 그래. 거기 끄떡끄떡. 억지로 거기 끄떡끄떡. 여기도 쉽죠? 좋았어요. 그렇죠? 되게 쉽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흐름입니다. 흐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개공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중개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과목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을 배우는 것이 우리 과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몇 개월이네? 3개월. 그런데 시점이 언제부터? 처분 시부터. 등록 후가 처분을 말해요. 등록증 교부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중개업이 이루어진다. 이제 개설 등록까지 해봤어.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 앉아서 자격증 취득했죠? 이 학주에. 오늘 등록까지 했죠? 가만 앉아서 이제 다 해. 가만 앉아서. 그죠? 조금 있으면 또 효력이 없어져 버려. 등록했다가 또 효력이 없어져. 앉아서 다 해.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고, 이제 3번, 큰 3번 제목이 뭐요? 개시사항. 이제 뭘 개시하고 영업해야 되냐? 아까 개시하고 영업하라 그랬죠? 자, 개시사항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여기는 판서 안 할 테니까 책 보세요. 그 개공 동그라미 쳐서 일단 주어. 개공은 보기 쉬운 곳에 개시해야 된다. 한다 동그라미. 이제 의무조항이에요. 한다 그러면 의무조항. 그럼 누가 개시하라 그랬어요? 개공. 개공이 개시할 의무자요. 그럼 이제 뭘 개시한가 보세요. 등록증 개시해야 되는데 사본 개시하라 그랬어요. 원본. 원본 동그라미. 원본입니다. 원본. 그리고 이제 법인은 사무소를 여러 개 둘 수 있거든요. 거기는 신고 필증이라 그래. 그것도 원본에 동그라미 가로 안에 원본.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 등록증 대신 신고 필증 게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수 얼마가 되는지 고객들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래서 이제 보수 요율표가 있거든요.
주택 같은 것은 뭐 0.5만 받으라, 0.4만 받으라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거 게시해야 돼. 한도에 표가 있거든요. 게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자격증입니다. 개공, 소공, 자격증도 게시해야 되는데 원본 게시하려 했어요. 4번 원본 동그라미. 자격증도 원본 게시하는 거예요.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로 안에 무슨 말이냐고. 좋아. 자격증 있는 사람만 게시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반대해서 가면 없는 사람은 게시하라 하지 말라. 게시하지 말라. 그러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거기 보조는 말 안 썼잖아. 앞에 개공하고 소공 중에서 개공하고 소공 중에서 있는 사람만 게시하라 이 뜻이거든요. 보조는 당연히 없으니까 그런 건 게시 안 한 거고 개공하고 소공 중에서 있는 사람만 게시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럼 뭐 없는 사람이 있어? 개공, 소공 중에서? 그래서 내가 그냥 외우지 말고 머리를 굴리라 그랬어요. 자꾸 생각을 하고. 소공은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어? 없죠. 그러니까 소공 자격증 무조건 게시해야 돼. 근데 주의할 건 게시는 소공이 게시하는 게 아니라 개공이 게시하는 거예요. 게시가 안 되면 사장이 처벌받지 소공이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의무는 개공입니다. 소공은 다 게시해야 되고. 그럼 개공 중에서 자격증 없는 개공이 있어? 뭐가 없어? 이 앞뒤에 공부했잖아요. 중개인들은 없다고 했잖아요.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중개인들은 개공 맞죠? 아, 개공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개공 종류는 법인 개공도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있고 중개인이 있으니까 개공 종류가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 중개인들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거 게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개공이지만 게시 안 한다.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지. 그 말이에요. 이게 반대해서 가면 중개인은 게시 의무가 있어 없어? 왜? 없으니까. 개념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소공은 다 있으니까 다 해야 되고 개공 중에서 자격증 없는 개공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게시한다 안 한다? 이 뜻이라고. 그 다음에 그리고 원본을 게시한 거예요. 4번이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뭘 게시하려 했어요? 보증설정 증명서류. 방금 우리가 보험 들고 영업하라 그랬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증서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럼 원본은 사무소에 게시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이것도 원본이에요. 말이 없지만 원본이라고. 게시는 무조건 원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게시는 무조건 뭐다? 4번 게시한다면 틀려. 원본인지 4번인지도 이것도 다 알아야 돼. 우리 과목은. 별거 다 알아야 돼. 예, 없어. 과목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약간씩 틀려. 우리 과목은 우리 과목에 맞게 해야만이 점수가 나와. 과목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틀리다고. 우리 과목은 우리 과목에 맞게 공부를 해야지 점수가 나와. 대충 하면 안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목에 맞게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게시사항도 4가지를 반드시 외워야 돼. 그러면 이 속에 실무교육 수료증이 있어 없어? 거기 4가지 중에 실무교육 수료증이 있어 없어? 그러면 시험에 실무교육 수료증 하나 딱 넣어놓고 게시해야만 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4가지 외에는 게시하지 않아. 그게 문제예요. 문제가 뭐 다른 거 있어? 그런 게 문제지. 또 원본을 4번으로 바꿔놓는다 할지 또 실무교육은 있도 없는데 게시해야 된다 그렇게 막 바꿔놓는다 할지 뭐 그런 거지. 그게 문제라고. 별것도 없어. 근데 자꾸 틀려나가서 문제지. 별것도 없는데 자꾸 틀려나가. 신기할 정도로. 그죠? 예. 그러니까 자꾸 연습, 반복. 처음에는 이해하고 배우는 게 급선무에 한 2바퀴 돌면 대충 이해가 돼. 대충.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머릿속에 넣어야지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반복이거든요. 반복학습. 그 다음에 큰 2번. 제목이 뭐예요? 사무소 명칭. 이것은 이제 칠판 보세요. 칠판. 사용 의무하고 명칭 사용 금지 의무가 있어요. 이 2가지를 놓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하고 사무소 명칭 사용 금지 의무가 있어요. 그럼 자 칠판 보세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사장 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죠? 그러면 개공이 간판 내걸 때 어떤 명칭을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문자를 써야 돼.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명칭을 써야 돼. 이걸 쓰든지 또는 부동산 중개 둘 중 하나를 써야 돼. 둘 중 하나만 쓰면 돼. 아무거나 써도 돼. 그럼 이제 여기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럴 때 보통 뭘 넣잖아요. 앞에다가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앞으로 명칭 내가 뭔 간판 내걸어야 될까? 명칭. 아직 생각 안 했어 여기는. 안 해봤어? 여기는. 어? 제 이름을 달라고. 이름 뭔데? 아 좋아. 이름을 했어도 관계 없어요. 뭐 앞에다가 뭐라고? 또 여기는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안 해봤겠지. 여기는 해봤을 것 같은데. 샤롬. 근데 샤롬은 워낙 많이 우리가 샤롬 배출이 돼가지고 간판이 되게 많아. 천안에도 많이 있을 거야 아마. 그 샤롬 그 간판 내건 사람 엄청 많아요. 여기 워낙 그 샤롬이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많이 쓰거든요. 샤롬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럼 그래 샤롬으로 합시다 그래. 그럼 여기다가 샤롬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도 관계 없겠죠? 그럼 이건 괜찮은가 보세요. 공인중개사 샤롬 사무소 이렇게 쓰면 이것도 관계 없을 것 같아요? 중간에 썼을 때 앞에다가 샤롬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러면 맞을 것 같고 중간에 쓸 때 공인중개사 샤롬 사무소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건 된가 봐요. 일단 보류. 공인중개사 사무소 샤롬 이렇게 쓰면 아 이건 또 돼? 아 그러면 앞에 쓰고 뒤에 쓰는 거 관계 없는데 중간에 쓰면 안 된다? 아 좋았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또 갸우뚱하네? 그러면 어떻게 써요? 아 중간에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네? 그럼 똑같다는 소리네. 다른 사람하고 의견이 똑같다는 소리인데? 네. 어? 공인중개사 새로운 사무소 이렇게 되니까는 안 된다? 아, 분리돼 버리니까 안 된다? 예. 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관계 없어. 여기다 쓰든, 여기다 쓰든, 여기다 쓰든, 이 문자만 들어가면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문자만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이건 만나보세요. 공인중개 사자 빼버리고 새로운 사무소 이렇게 쓰면 그건 안 돼.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문자 배열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새로운 부동산 중개 관계없겠죠? 부동산 새로운 중개 관계없죠? 부동산 중개 새로운 관계없죠? 이건 관계없어. 그럼 문자 배열은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로워요. 앞에 쓰든 중간에 쓰든 뒤에 쓰든. 근데 우리가 보통 지나가면 무슨 부동산만 이렇게 나와요. 무슨 부동산 이렇게만 간판 크게 그런 경우 간혹가다 보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뒤에 조그마한 글씨로 사무소 글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새로운 부동산 뭐 이렇게만 쓰면 이건 틀린 거라고. 뭐가 들어가야 돼? 중개가 들어가야 돼. 중개가. 중개라는 문자가 빠져버리면 틀린 거야. 이건 잘못하면 100만 원이라고 과태료 사유거든요. 과태료 처분 사유. 그죠? 예, 그래서 문자 배열은 자유로워. 그럼 보통 이제 그 자격증 없는 개공이 있다고 그랬지 아까? 누구? 중개인들은 이걸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공 중에서 중개인 개공은 이걸 못 써요. 이것만 써야 돼. 왜 그래? 왜? 자격증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럼 자격증 있는 사람은 보통 밑에 거 써도 관계없어요. 근데 주로 뭘 쓰겠어요? 위에 걸 써요. 이건 잘 안 써. 아무래도 신뢰성이 가잖아요. 공인중개사라는 단어가 더 신뢰성이 가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이걸 잘 안 쓴다고. 그죠? 근데 관계는 없어요. 써도 관계는 없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양가리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밑줄 그으세요.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된다. 그랬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2번에 개공이 5개 광고물 관리와 5개 광고물 진흥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규정에 따라 5개 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이게 올해 시험 나오는데 설치하는 경우 동그라미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 성명 동그라미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된다. 그럼 5개 광고물 간판 내건 거 밖에 간판 내건 걸 말하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래 이번에 이렇게 출제돼서 그거 틀려.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렇게 표현했죠.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설치했을 때는 성명 이런 거 표기하라 이 말이야. 저 문자를 써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걸 성명을 표기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아까 여기다가 이름 써도 관계없어요. 그죠? 근데 이 성명 새로 써놓고 여기다 홍길동 이렇게 표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여튼 이름은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다가 반드시 이름 쓸 필요는 없어요. 여기다 새로 쓰고 여기 밑에 성명은 들어가야 됩니다. 등록증에 표기된 어디에 표기된 등록증. 그러니까 실명 쓰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오른쪽 아닌자 동그라미. 아닌자는 이걸 쓰라 쓰지 말라? 쓰지 말라. 이거요. 이쪽에.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 있잖아. 아닌자. 아닌자는 공인, 중개사, 사무소 이 명칭이나 부동산 중개 이걸 사용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말이고. 그리고 3번에 보면 중개인 있잖아요. 중개인. 중개인은 이걸 쓰면 안 된다. 이걸 쓰면 안 된다 나와 있죠? 그럼 밑에 걸 쓰라 이 말이야. 밑에 걸 쓰라. 그죠? 예. 그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아요.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3번 표시 광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개공이 영업하려면 광고도 해야 되고 표시 광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려면 그 세 가지를 외워야 돼. 그 개공 세 번째 좀 적었어요. 사무소 명칭 동그라미. 사무소 명칭. 새로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명칭하고 소재지 및 뭐 연락처 그리고 대표자 즉 개공 성명 이 세 가지를 외워야 돼요. 이걸 표기해서 표시 광고를 해야 돼. 세 가지를 외워야 돼요. 사무소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성명 이 세 가지를 표기해서 하라. 그 말은 허위 광고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걸 표시하면 명칭 나오지, 연락처 나오지, 성명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허위 광고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에 아닌자 동그라미 개공이 아닌자 표시 광고하면 된다 안 된다? 뭐 아닌자가 누가 들어가? 중개인은 개공이야. 중개인은 개공이라니까 뭐 소공 보조원 이분들 아니고 일반인들 아닌 사람이 들어가요. 이게 소공이나 보조원도 표시 광고하면 안 돼.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개공만 하는 거지. 사장들만 하는 거예요. 중개인도 사장이요. 그래서 이제 아닌 자는 표시 광고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4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중 등록하지 말고 이중 소속하지 말고 등록증 양도되어 하라 하지 말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지. 어떻게? 꼭 참아야 돼. 자,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꼭 참아야 돼. 좋아. 그럼 이제 이중 등록을 하지 말라. 이중 소속하지 말라. 양도되어 하지 말라. 자, 이중 등록 개념 잡아드릴게요. 이중 등록 금지 이렇게 나왔어요. 이중 등록이 뭐야? 몇 번 등록했다는 거야? 2번 등록했다는 거야. 등록은 몇 번만 해야 돼? 한 번만. 그럼 이제 이거 한번 맞춰봐. 내가 질문 던진 건 동그라미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아니고.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자, 아니고 서북구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지역이라고 서북구라고. 그럼 서북구에다가 등록을 하고 또 등록을 하면 몇 번 등록한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 두 번 등록이에요. 그러면 이거 맞춰봐. 이건 좀 쉬워. 이거 뭐고 이건 뭐겠어요?
서북구하고? 그렇지. 맞았어요. 봐, 금방 발전이 되잖아요. 자, 여기는 서북구하고 이렇게 머리가 팍 돌아가야 돼. 동남구. 그럼 여기서 등록을 하고 또 등록을 하면 이건 무슨 등록? 관할 지역을 달리해서 등록관청을 달리해서 이건 등록관청 내에서 달리해서 이것도 하라 하지 말라. 이건 조금 어려워. 자, 이건 뭐고 또 이건 뭐일 것 같아. 동글동글하네. 동그랗네. 이제. 조금 어려워. 맞춰봐. 부산, 서울? 그것은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지. 그건 아니고. 대한민국, 미국, 오종. 그건 같은 원리지. 근데 자꾸. 어? 그렇지. 여기 봐. 여기 나왔어. 개공이야, 개공.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중개인이라고 가져봐. 중개인들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없죠. 개공이죠, 근데. 근데 이분들이, 여기 중개인 하면서 공부를 했어. 공부를 해서 자격증이 취득했어. 그럼 자격증이 있어, 없어? 그럼 여기 이제 그대로 사무소 가지고 있으면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또 등록을 해봤어. 그러면 이것도 무슨 등록? 이중 등록. 그러면 이분들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가려면 종별을 바꾸든지 아니면 폐업하고 가면 돼. 근데 그대로 영업하면서 또 등록하면 이거 두 번 등록이잖아요. 이런 거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중 등록이 그 말이야.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내용 두 번째 줄 이중 등록은 금지된다. 동일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 밑에 거 보세요. 동일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 이걸 말해요. 이거요. 1번을 말하는 거고 그죠? 아까 등록관청이 구청장이라고 했으니까 관할지역. 그 다음에 등록관청 달리 동그라미. 달리가 여기서 몇 번을 말해요? 2번을 말하지. 2번을 말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단 종별을 달리 동그라미. 종별이 뭐요? 아니, 개공 종류를 말해. 종별이라 말해. 종류를 뭘로 표현한다? 종별. 앞으로 종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개업공인중개사 종류를 말한다고. 법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중개인 있잖아요. 개공 종류가 세 가지. 그러면 이거 종류를 달리한 거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3번. 7번에서 양가로 3번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중 등록을 하라 하지 말라. 그럼 이중 등록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지. 아셨어요. 오늘 하나 배웠어. 자, 그래서 이제 이중 등록이 뭔지 감 잡았죠? 자, 이중 소속 들어갑니다. 이중 소속도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럼 이중 소속 개념 잡게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놓고 일단. 이중 소속 그 개념이 세 줄이 나와 있어요.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은 다른 개공 동그라미.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이 되는 것이 이중 소속이고 금지란 건 이걸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뒤에 내용이 이제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7번 봐보세요. A 개업공인중개사가 B 개업공인 각각 사무소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둘이 각각 영업하고 있다고. 그럼 이 둘은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A하고 B. 친구야, 친구. 같이 공부했던 관계. 근데 이제 이분은 영업이 잘 안 되고 B는 영업이 잘 돼. 바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분이 B 밑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는 사장이고 여기는 직원으로 간 거잖아, 지금. 이거 이중 소속이야. 그 앞에 문장 개공이 다른 개공은 소공이 되는 걸 말한다. 개공이 다른 개공 아까 동그라미 했죠? 개공이 다른 개공은 소공이 되는 걸 말한다. 이중 소속이야. 이걸 하라 하지 말라. 이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소공이 등록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중 소속이 돼버려서. 아까 우리가 등록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양쪽에 근무하지 말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중 소속인 거 보세요. A 계공하고 B 계공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은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관계예요. 모르는 관계인데 C라는 소공이 A 밑에 취업을 했네? 그러면 C가 또 B 밑에 또 취업을 했어요. 오전에는 A 밑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B 밑에 근무하고. 그럼 이건 이중 소속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소공이. A를 묻는, 계공을 묻는 거 아니라 소공을 묻는 거예요? C를 묻는 거예요? 이중 소속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이중 소속이야. 자, 그 앞에 다시 넘겨봐요. 그 의 보면은 그 소공 있어요? 없어요? 계공, 소공, 보조원 있잖아요. 임원 사원은 다른 계공호 소공, 다른 계공호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이 되는 거 말하는데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소공이 다른 계공호 소공이 되는 것도 무슨 소속? 이중 소속.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양쪽에 근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제도가 한 15년 전에는 이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초창기 때 나도 집어들어 다닐 때 그때 여자분 아가씨였는데 저 이중 소속하고 저거 저렇게 하고 있더라고. 양쪽 사무실에서. 한쪽에서는 오전에는 A, 오후에는 저거 B. 그걸 못하게 이제 법에서 만든 거야. 그러면 저걸 인정을 해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걸 이중 소속으로 인정을 해줘 버리면. 소공은 어차피 실적 올려야지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 A 근무할 때 A 매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후에 근무할 때는 그 A 매물 갖다가 여기서 계약을 해버리고 B 계공 밑에서 계약을 해버리면 A가 피해를 봐, 안 봐? 봐죠. 또 반대로 B 매물을 갖다가 이쪽에서 계약을 해버리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하죠.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양쪽에 근무하면 돼, 안 돼? 그러면 이 계공도 양쪽에 근무하면 돼, 안 돼? 직원도 양쪽에 근무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면 잘 봐보세요. 이 D라는 중개 보조원이 있어요. 보조원은 자격증 가지고 취업했어요? 없이 취업했어요? 없이. 이분도 양쪽에 근무해봤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이건 이중 소속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이중 소속? 왜? 그 법에 있잖아요. 계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 이분들도 다른 계공은 보조원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그거 나와 있잖아요. 보조원도 양쪽 근무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이중 소속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거 하다 걸리면 벌칙이 무겁거든요. 징역 벌금 들어가요. 벌칙은 나중에 공부해야 돼. 지금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중 양쪽에 취업해서 근무하라 하지 말라. 이걸 바로 이중 소속 금지란 말 써. 이중 소속 금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중 등록도 하지 말고 이중 소속도 하지 말라. 그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 양수대여 금지 나와 있어요. 자, 책을 바로 보세요. 양가로 1번.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 나와 있죠. 계공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성명 또는 상호 동그라미. 자, 두 번째 양도대여 동그라미. 양도대여 하면 된다 안 된다? 등록증은 빌려주지 말라. 팔아먹지 말라. 됐어요? 또 반대로 빌린 사람도 처벌받아요. 양가로 2번 차체 성명 상호 동그라미. 양수대여 동그라미. 자,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지만 빌린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록증 양도돼요, 양수돼요.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5번 효력 소멸해갖고 등록 실효 있죠. 등록 실효가 뭐예요? 실효. 효력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만 앉아서 자격 취득했죠. 가만 앉아서 등록했죠. 그럼 이제 가만 앉아서 이제 효력이 또 없어져 그래. 그럼 어떤 경우 효력이 없어요? 세 가지. 공부할 것도 없어. 근데 나중에 이제 한 5월달 돼서 물어보면 실효사유가 뭐냐 그러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그 공부할 것도 없는데. 세 가지 읽어보세요. 뭐라 했어요? 개인 개공이. 개인 개공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고 중개인을 말해요. 사망. 법인 개공이 뭐였을 때? 예상. 효력이 없어져 버려. 상식적으로 왜 이건 효력이 없어져요?
죽었으니까 등록 효력이 없어져 보겠죠. 그리고 이거 법인 해산, 법인이 해산됐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록이 뭐가 됐을 때 잘못해갖고 등록 취소 당할 수도 있죠. 그러면 효력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스스로 그만하겠다고 폐업 신고 들어가 버리면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실효 사유가 몇 가지? 공부할 거 없죠? 근데 5월달에 물어보면 실효 사유가 뭐냐? 주관식으로 내놓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 천장만 쳐다보고 있다니까. 안 그럴 것 같죠? 내가 이 이야기까지 하고 들어가도 그래. 그러니 문제 나오면 맞춰? 못 맞히지. 실효 사유. 그렇죠? 참 신기할 정도지. 그래서 실효 사유 몇 가지? 세 가지. 사망, 해산, 취소, 폐업 신고. 이 실효 사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무등록 중개업이 나와 있어요. 무등록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것은 등록을, 개설 등록을 하고 영업을 했어요? 하지 않고? 하지 않고. 이거 하나예요, 하나. 근데 여러분 교재 보면 하나요? 여러 개요? 여러 개.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씩 분석할게요. 결론은 이거 하나거든요. 우리가 중개업하려면 개설 등록, 서북구청에 등록하고 영업하라 그랬잖아요.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한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근데 여러분 교재는 하나만 나왔어요? 여러 개 나왔어요? 아, 읽어보세요. 두 번째. 두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또 취소 후 하고 또 폐업 신고 후 하고 또 사망 해산 후 하고 또 신청 단계에서 하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건 다 이거 하나의 결론은 등록을 하지 않는다. 자 봐보세요. 이거죠, 이거. 원래 개업공인 중개사였는데 원래 개업공인 중개사에다가 사망하거나 해산되거나 개공이 아니죠. 취소당하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개공이 아니죠. 폐업 신고했으니까 개공이 아니죠. 그럼 그 내용이 이거잖아요. 이거 이후에 업무를 했으니까 등록이 된 거요? 안 된 거요?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죠? 아, 이거하고 똑같아, 안 같아? 같아요. 이건 원래는 개공이었지만 효력이 없어진 다음에 했으니까 등록 안 하고 한 거 똑같지. 그래서 무등록이야. 그죠? 그 종류는 맞지. 결국 이거거든. 안 한 거 이거 결국 하나거든. 또 하나. 등록, 아까 우리가 등록 절차에서 신청만 해놓고 처분 이전에 하면 무등록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거요. 처분 이후에 해야지 개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의 마지막 거. 신청 단계에서. 이것도 등록이 안 된 거잖아요. 결국 등록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무등록. 별것도 없죠? 그럼 무등록이라는 것은 결국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한 거 이거 하나라고. 1번 하나.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를 사면 무등록 중개업 효력. 거래계약 동그래. 거래계약은 무효라 그랬어요? 유효라 그랬어요? 유효. 그럼 거래계약은 누구하고 맺는 계약? 갑하고 을. 오, 좋았어요. 오, 좋아. 자, 거래계약은 갑과 을이라 그랬어요. 자, 다시 적어 드릴게요. 다시 적으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건물. 이건 갑소유 건물. 사고 팔았어요. 매매죠, 매매. 또 임대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이런 걸 통틀어서 무슨 계약이라 그래요? 거래계약. 이거 거래계약이라 그래. 그러면 A가 무등록업자라고 가정을 해봐. 개공이 아니라. 그러면 무등록이라는 것은 등록이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게 중개를 했다 가정했을 때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사고 파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근데 우리 법에서 이 사람은 등록하고 하라 했는데 등록이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처벌 받아, 안 받아? 처벌만 받아. 이 계약은 유효하되 처벌만 받는다. 그 처벌 대상이 된다. 마지막 제출 나와 있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야. 우리 과목에서 가장 무거운 벌이 이거예요. 무등록업자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됐습니까? 예. 처벌. 어? 또는 이게 징역을 받든 벌금 받으면 징역 안 가. 둘 중 하나. 이해됐어요? 예.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런 처벌을 받을지언정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사고 파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등록업이 뭔지 개념 잡았어요?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을 무등록 시키고. 자, 그래서 이제 가볍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 끝났어요. 되게 쉽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송,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 실효, 무등록. 별것도 없죠? 근데 처음에는 그것도 들을 때는 쉬운데 돌아서면 또 잊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반복해야 돼. 그럼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두 번째 시간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그러면 쉬었다가 결격 사유 들어갑니다. 이 결격 사유가 어려워. 하실 것 같습니다.